상황을 또 간단하게 한번 중간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뭐 열심히 이 일은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단계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조금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진행하는 방식, 목표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제주 AI 교육도시 건설이 목표잖아요. 그죠? 도시 건설. 이게 목표입니다. 요 목표는 뭐 최근에 만들어진 목표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기적으로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벌써 한 6년, 7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결실을 맺을 것인지 어떨 것인지 그거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자, 진행 상황은 그러니까 교육도시 AI 신도시잖아요. AI 신도시의 모던 인프라를 에이전트로 일정 부분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전트를 일정 부분 대체한다는 말은 이거는 사람이 하던 일을 AI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일정 부분. 다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위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반자동 국가라고 해요. 반자동 국가. 팡이라고 이런 붙였죠. 팡. Partially Automated Nationwide Governance. 반자동 국가를 구성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이 작업을 우리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니까, 일단 각 인프라 각각의 구축 방안을 R1, 딥식 R1한테 물어봐요. 딥식 R1에게 질의하고, 그럼 얘가 뭐라고 답변할 거 아니에요. 답변하면은 그 답변을 참조해서 실제 코딩을 하는 거예요. 코딩을 하는데, 실제 코딩은 뭘로 하느냐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마누스 같은 게 좋아요. 마누스도 괜찮고, 어제 또 괜찮은 게 또 나왔더라고. 이름이 뭐였더라? 4월 8일 날 2025년 4월 8일 날 상당히 괜찮은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누스 등으로 실제 코딩을 하는데, 이 코딩은 바이브 코딩이라고 그러죠. or 이걸 바이브 코딩 바이브 코딩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코드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 손으로 타이핑해서 진행하려고 그러면은 몇 년씩 걸립니다. 몇 년 걸리지 않고 몇 달 만에 끝내려면은 바이브 코딩밖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용하는 툴은 딥식 R1을 통해서 전체적인 뼈대 답변이 전체적인 어떤 윤곽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혹은 뼈대라고 해야 되나요? 혹은 뭐 지침이라고 해야 되나? 방침이라든가 뭐 일종의 브레인스토밍 같은 어떤 내용이에요. 요걸 참조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바이브 코딩을 진행할 거고, 이제 그걸 마누스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 전 단계, 그러니까 인프라 각각의 구축 방안을 딥식에게 질의하고, 그 다음에 딥식의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는 과정, 이미 이제 아마 오늘 중으로 해서 거의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는 실제 이제 바이브 코딩을 진행하는 거고, 요건 언제까지 하느냐니까 제 생각에는 6월 말까지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6월 말까지 진행하는데, 그럼 우리가 목표하는 거는 뭐냐니까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반자동 국가니까 사회 인프라 전반을 사람의 개입 없이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개입이 거의 없이 개입 없이가 아니라 개입이 거의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구축하는데, 요걸 지금 그러니까 6월 말까지 100% 완성한다는 거 아니에요. 100%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인프라 그러면은 뭐 법원도 있고 병원도 있고 학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등을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이 혹은 거의 없이 동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어낸다는 것은 힘들죠. 어느 하나만 그렇게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사회 인프라라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 것을 다 한꺼번에 지금 거의 저 혼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팀 주피터 멤버가 50명이지만은 지금 이 작업은 거의 혼자서 하고 있어요. 거의 아마 일당백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혼자서 모든 사회 인프라, 뭐 병원, 법원 할 것 없이 모든 걸 다 자동화할 수는 없다. 그래서 목표는 50%예요. 50%.
모든 인프라의 반자동 버전을 50%씩 완성입니다. 퍼센트 전후로 완성하는 게 목표예요. 언제까지? 6월 말까지. 50%는 그럼 가능하냐? 왠지 될 것 같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왠지 될 것 같아요. 50% 전후로 완성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병원을 예를 든다고 할까요? 병원 혹은 병원에서 의사를 보조하는 AI 에이전트, AI 의사죠. 일종의 AI 의사 또 구성하고, 또 법원에서 판사를 보조하는 AI 에이전트, 일종의 AI 판사, 일종이에요. 일종. 그러니까 완전한 AI 판사는 아니고 일종이라고 붙였어요. 이런 걸 이제 구성을 하는데, 이런 걸 몇 개를 구성하냐니까, 그러니까 직종 자동화니까 뭐 거의 한 100개 전후 만들어야 될 100개 직종, 거의 100개 직종을 만드는데, 요걸 지금 이상적으로는 그야말로 판사 한 명의 노동 생산성을 지금보다 3배 이상 높이는 거예요. 의사 한 사람의 노동 생산성을 지금보다 3배 이상 높인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 목표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각 전문 직종 종사자의 노동 생산성을 3배로 향상시키는 게 목표인데, 이런 시스템이니까 반자동이죠. 그죠? 만약에 전문 직종 종사자를 완전히 대체한다 그러면은 그땐 전자동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자동을 우리가 도모하는 것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자동을 추구한단 말이죠. 반자동은 그냥 기존 전문 직종 종사자들, 그러니까 뭐 회계사라든가 뭐 관세사라든가 변리사는 특허 내는 변호사를 말하는 거예요. 등등의 노동 생산성을 그 사람들은 일을 하고 사람도 있고 사람의 일을 도와서 각자의 노동 생산성을 이렇게 높일 수 있는, 이게 반자동이에요. 반자동이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시스템을 이걸 어디서 언제 이렇게 만드느냐니까, 요거는 이제 교육도시가 만들어지고 교육도시가 건설된 뒤에 100%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도시의 목적이 뭐냐니까, 일단 교육도시를 건설하기 전에 50% 정도 성능의 시스템을 완성하는 거예요. 교육도시 건설 전에 각종 AI 에이전트를 50% 전후로 완성. 그리고 교육도시를 통해서 교육도시가 100%로 완성하는 거예요. 대략 뭐 한 5년 내지 5년 전후의 기간, 3년에서 5년 사이, 3년에서 5년 동안 나머지 100% 완성. 교육도시의 용도라고 해야 되나요?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교육도시를 건설하려고 하는 이유가 일단 교육도시 건설 전에 한 50% 완성된 각각을 다 100%로 완성을 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일단 지금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 게, 다시 한번 처음으로 들어오면은 R1에게 질을 해서 일단 뼈대 전체적인 인프라 각각의 전체적인 윤곽이라든가 뼈대는 다 이렇게 먼저 한번 잡아봤고, 이제 이 잡아본 걸 지침으로 해서 실제 코딩을 합니다. 코딩을 해서 6월 말까지 뭐가 나오느냐니까 각 업종 혹은 인프라의 50% 정도 반자동화된 버전, 50% 정도 성능을 가진 성능의 반자동 버전을 도출한. 그러니까 100% 반자동 버전은 100% 반자동 AI 의사 보조 에이전트라 그럴까요? 에이전트라고 한다면은 얘는
의사를 기존 사람 의사를 보조하여 진단, 처방, 처치, 치료 전 과정에 참여해서 그동안 한 명의 의사가 하던 일을 세사 한 명이 3명 목을 할 수 있도록 목을 수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100% 반자동 AI 의사 에이전트입니다. 3명 더 될 것 같아요. 왜냐면 3명에서 뭐 5명 정도까지 3에서 5명 목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을 이런 시스템이 언제 나오냐니까 교육도시가 건설되고 나서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나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교육도시가 건설하기 전에는 뭘 하느냐니까 이런 시스템의 성능을 한 50% 정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보이겠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게 프로젝트 진행 상황입니다. 교육도시 이제 건설을 하는 건데 이 순서대로 얘기하자 그러면 일단 먼저 인프라라고 하면은 직종도 있고 그리고 직업도 있고 그리고 기관도 있고 그리고 정부 기능도 있어요. 등등 이런 것들이 인프라입니다. 정부의 입법 기능, 사법 기능, 행정 기능 그리고 기관은 뭐 각종 공기업도 있고 뭐 공기업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뭐 수백 개 있잖아요. 그리고 직업은 뭐 이런 회계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뭐 등등도 있고 직종은 1차 산업 종사자, 2차 산업 종사자 등등을 다 직종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대략적인 개념이에요. 이거 뭐 학술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래서 인프라 각각의 그러니까 반자동 버전, 그죠? 반자동 버전을 50% 정도 완성을 하는 겁니다. 완성하고 그런 다음에 교육도시를 건설한 다음에 100% 버전을 완성하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교육도시뿐만 아니라 각 시, 각 지역으로 전파한다, 혹은 뭐 수출한다, 혹은 뭐 판매한다, 뭐 등이에요. 어떤 교육도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50% 완성된 것을 100%로 완성시키기 위한 일종의 코딩 도구입니다. 그죠? 코딩 도구, 도시를 코딩 도구로 쓴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뭐 안 될 것 없죠. 그냥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다양한 도구 쓰잖아요. VS 코드도 쓰고 뭐 저는 제드 에디터를 씁니다만은 제드 에디터도 쓰고 뭐 여러 가지 빔도 쓰고 이맥스도 쓰고 여러 가지 코딩 도구를 쓰는데 도시 자체도 하나의 코딩 도구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제주 교육도시는 기본적으로 코딩 도구다. 요 개념이 뭘 말씀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제주 AI 교육도시 인구 10만이잖아요. 10만의 도시를 하나의 코딩 도구로 활용하는 게 그게 용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부분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죠. 50% 완성하는 과정은 어떻게 하느냐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완성을 어떻게 하느냐니까 완성 과정은 일단은 골격을 먼저 잡아요. 딥식 R1인데 R1이 아니고 지금 조만간 R1.1이 나올 것 같아요. 혹은 R2가 나올 것 같아. R1은 이게 트레이닝 된 게 데이터가 2, 3년 전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려보면 지금 시점하고 좀 안 맞아요. 왜 안 맞느냐니까 이 AI 산업적으로는 워낙에 기술이 빨라가지고 2, 3년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예전 데이터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R2 혹은 R1.1이 아마도 이달 말이거나 다음 달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R2에다가 를 활용해서 이용하여 1번입니다. 코딩 방향 인프라 각각의 코딩 방향을 설정. 자, 두 번째는 실제 코딩 작업을 하죠. 실제 코딩은 지금의 마누스 수준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마누스 또는 뭐 비슷한 시스템으로 실제 코딩을 진행합니다. 그죠? 그래서 R1이나 R2가 나오면은 우리가 지금 이 프롬프트를 이미 작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1번에서
프람프트 작성이 먼저 되겠네. 프람프트 작성하고 그 다음에 2번이 딥식 이걸 이용해서 방식 설정하고 3번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작업은 이제 거의 끝냈어요. 거의 끝냈고 아유 이것도 굉장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병원을 어떻게 자동화할 것인가, 뭐 의사나 변호사나 뭐 판사는 어떤 식으로 AI 에이전트를 만들 것인가, 뭐 옷은 어떻게 만들고 유치원은 어떻게 운영하고 식당은 어떻게 운영하고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만들고 냉장고는 어떻게 만들고 다 세탁기까지 싹 다 만들고 다 인프라를 작성하는 거예요. 프람프트 작성 요 부분만 조금 더 부연할게요. 그래서 프람프트를 작성한 다음에 그걸 넣어서 이렇게 코딩 방향을 설정하고 그런 다음에 요 설정된 내용에 따라서 실제 코딩을 진행을 하고 실제 시스템 그럼 결과는 실제로 한 50% 정도 성능을 가진 시스템이 나오죠. 어디 가버렸나 잠깐만. 그래서 하면은 대략 목표치의 50% 정도 성능이 되는 성능을 갖춘 각종 인프라 에이전트 인프라 또는 직업 에이전트를 도출해. 그죠? 저희 그룹 프람프트 작성 요것만 좀 더 얘기를 간단히 부연을 하고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한 얘기를 끝내죠. 뭘 프람프트를 작성하느냐 하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바이브 코딩에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전에 코딩하던 뭐 자바나 C나 이런 걸 써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바이브 코딩 말로서 이제 코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생산성을 거의 뭐 100배 정도 높여주는 방식인데 바이브 코딩을 위해서는 프람프트를 작성해야 되고 어떤 프람프트를 작성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거잖아요. 모든 종류의 인프라와 직업과 장치 기계 시설에 대한 프람프트를 작성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뭐 한두 달 만에 다 끝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주요 100개 정도만 먼저 작성해 보는 겁니다. 100개라고 하면 뭐가 들어가냐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법원, 사법부하고 법원하고는 또 좀 다르죠. 행정부 내에 특허청이라든가 국세청이라든가 도청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직업으로서 회계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혹은 의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판사라든가 이런 직업도 있고 그죠? 그리고 기계나 장치는 세탁기는 어떻게 AI 기반으로 만드느냐, 냉장고는 어떻게 AI 기반으로 만들고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만들고 자동차는 어떻게 하고 그죠?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다 코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도 코딩하고 냉장고도 코딩하고 자동차도 코딩하고 판사나 의사나 변호사도 코딩하고 입법부와 사법부도 코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코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니까 바로 프람프트입니다. 그런 프람프트를 작성을 하고 있어요. 지난 한 일주일간 열심히 해서 한 100개 정도 작성을 했습니다. 일단 이걸로 1달락을 지었어요. 1달락 지었고 앞으로도 계속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했는데 앞으로도 수백 개 수천 개를 작성을 해야 돼요. 세탁기, 냉장고, TV 모든 걸 다 신발도 코딩해야 되고 집도 코딩하고 밥도 코딩하고 농담이 아니에요. 밥도 진짜 실제로 코딩을 합니다. 반찬도 실제로 코딩을 해야 돼요. 콩나물 반찬도 코딩하고 소고기국도 코딩을 합니다. 코딩을 다 해야 돼요. 다. 코딩의 범위를 좁게 보면 안 돼요. 굉장히 넓습니다. 프람프트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브 코딩을 진행하는 거예요. 바이브 코딩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냥 노동 생산성이 100배가 되는 개발자의 노동 생산성이 100배가 되긴 하는데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전화 왔네. 잠시 끊었다가 100배로 늘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 노동 생산성을 100배로 늘리기 위해서는 개발자가 프람프트를 작성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관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개발자들 중에서 프람프트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마 1% 전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작성해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아마 제가 영상이 지금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올린 거는 지금 개발자들도 도대체 저 양반이 무슨 말을 하나 싶기도 할 것 같아요.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지금까지 이런 식의 이런 방법의 코딩은 없었단 말이죠. 불과 한두 달 사이에 갑자기 나타난 코딩 방식이에요. 그래서 다 생소하게 느껴질 텐데 차차 진행하는 과정을 계속 꾸준히 보면 아마 6월 말까지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아 저게 저런 식으로 되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